감사합니다. 실전사주풀이 핵심 통변 시간입니다. 자, 명조는 금명이고요. 갑인년, 경호월, 갑오일, 월해시. 오늘은 보충 통변 시간인데 처운과 자녀운과 자녀운과 건강운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운을 보면은 처운은 원래 일지를 보고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는 것이 또 마땅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일지가 처궁이니까. 그래서 처궁을 보니까 오화 상관이 앉았네요. 간목의 처는 원래 무기토가 되겠죠. 정처는 기토, 편처는 무토. 그러나 정편제는 굳이 그렇게 너무 세밀하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편제가 있으면 편제를 보고 정제가 있으면 정제를 보는데, 자, 이 명조는 어디론가 드러난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원명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편정제는 없죠. 그게 없다고 없고 있다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우선은 처궁을 보니까 오화가 있다. 오화는 상관이다. 상관은 뭐 하는 존재냐? 생재하는 기운입니다. 상관이 또 월제도 있죠. 생재하는 기운이다. 그러면 나는 처를 보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처를 도와주는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를 보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처도 나를 알아주겠죠. 내가 처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도 나를 갖다가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중에 기토가 있어서가 아니라 굳이 그런까지 그 핑계를 많이 구실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본기가 중요하니까. 본기, 식신이 됐든 상관이 됐든 처궁에 식상이 남자가 깔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분명히 본심은 생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복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처궁에 비견을 깔았다든가 아니면은 겁재를 깔았다든가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그분의 심리 상태는 보이지는 않더라도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니까 또 상대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또 뭔가 또 반감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처궁이 약해지는 것은 처복이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뻔한 사실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논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12운성으로 기토를 인종해가지고 노계 앉았니 재성이 노계 좌했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괜히 번거로움만 만드는 꼴이니까 그런 거는 굳이 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궁이 처를 돕는 게 없더라도 타주에 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어찌됐든 순서상에 입각해서 일지를 보고 또 타주에 처를 도와주는 기운이 있나 보니까 두 개 다 월지에도 있고 일지에도 있으니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처를 위하고자 하는 돕고자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니까 당연히 처복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운인데, 자녀운은 우선 자녀궁을 봐야 되겠죠. 자녀궁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이 이제 또 관건입니다. 자녀궁에 자녀가 있냐 없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도 자녀궁에서 그 역할이 나한테 길성이냐 흉성이냐 그게 중요하죠. 이 운명의 5월의 간목
수가 필요한데 자녀국에 수가 있네요. 이 사람은 자식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단 그 자식이 남하냐 여하냐를 따질 때에는 그는 이제 한번 전체를 살펴보고 나서 한번 따져볼 문제입니다. 표면에 드러나는 편관 이런 게 있으니까 남자 아들복도 있겠구나 하지만도 사실은 이 편관이 이 사주에서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상관격의 상관을 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그림이지, 편관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기는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아들보다는 차라리 딸복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명에서 식상을 용하게 되면은 딸이 더 아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유정하고 덕이 된다라는 것은 거의 확률적으로 결론을 내도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단히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명조는 관성이 용으로 작용할 적에, 관성을 치용할 수 있는 명조일 적에 그럴 때 그렇고, 또 식상이 없는 경우에 시지가 어떤 길성이고 용신 역할을 한다면 그거는 아들, 딸 구분 없이 또 자식복이 좋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도 됩니다. 여자라면은 이제 또 나름대로 남자의 운명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육신을 또 적용해야 되겠죠. 그것은 다 이론에 나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는 물론 포괄적으로도 보고 부분적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사주에 드러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선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 사주의 핵심은 상관이 이렇게 쌍으로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형이라고 하죠. 자형살, 일명 형살이 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 신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신살이 있더라도 그냥 음양과 오행의 역할로서, 십신의 역할로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살이 있어서 어떻고 형살이 없어서 어떻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먼저고 오행이 먼저고 십신의 역할이 먼저지, 형살만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것은 옳은 판단 방법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건강을 따져보니까 우선 오형이 있으면 오자형, 형이라는 것은 원래 뭔가 좀 강해짐을 의미하고, 또 자형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중첩됨을 의미하니까 강하면 우리가 부러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호는 우리가 심장 소장에서 어떤 심장에 해당하죠. 음화니까. 그래서 심장병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 요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심장병 플러스 혈액순환 관계 이런 거 명심해야 되고, 이 사주가 이 목화 상관을 쓰는 사주입니다. 목도 강하게 있고 인성이 확실하게 5월의 간목을 받쳐주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상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이거 상관으로 해서 약해지는 게 금이죠. 쇠금자 금. 편관 정관인데 요 쇠금자 금이니까 요거는 폐와 대장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니까 대장을 더 조심해야 되겠죠. 신금이라면 폐를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싸잡아서 폐와 대장을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그런 것들은 운에서 또 사오미, 병정 화운이, 임묘진 사오미, 병정 화운을 이렇게 강력하게 또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나와 있는 오오자형, 그 본신에 대한 어떤 걱정, 염려를 해야 되고, 심장, 소장,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장을 조심해야 된다. 대장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폐, 대장을 함께 어떤 점검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